안녕하세요. 요즘 반도체가 난립니다.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 생산이 중단되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대책회의를 소집했다와 같은 기사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는데요. 반도체가 무엇인지 정확히는 몰라도 공급이 매우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뉴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연초 이후 반도체 ETF의 성과를 리뷰해보고 반도체 ETF 투자자들이 가장 크게 고민하는 SMH와 SOXX 중 어떤 것에 투자해야 하는지 제 의견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고점 대비 약 15% 하락했다가 다시 20% 가까이 반등을 하면서 4월 5일 기준 연초 이후 18.5%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인 SOXL은 한국 사람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10위에 랭크되어 있을 정도로 한국인들의 반도체 사랑 유난히 뜨거운데요. 고점 대비 반토막 가까이 나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을 텐데 최근 다시 반등을 하면서 최고점 들어가신 분들이 아니라면 대부분 수익권이 아닐까 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SOXX는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SOXL은 아직 전고점은 회복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은 3배 레버리지 ETF들한테는 독이기 때문에 SOXL 투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변동성 유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의 30%를 차지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반도체라는 단어는 그리 낯설게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반도체 밸류체인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극히 드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ETF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밸류체인 모르셔도 상관은 없지만 상식 차원에서 알고 계셔도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아주 짧게 반도체 밸류체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밸류체인은 크게 팹리스 그리고 파운드리, 이 반도체 장비 업체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팹리스들은 반도체를 설계만 합니다. 공장이 없어요. 그럼 설계한 반도체는 어디서 만드느냐? 바로 이 파운드리 업체에서 만들어줍니다. AMD나 엔비디아, 퀄컴 같은 회사들은 서로 다른 영역에서 필요한 반도체를 설계를 하기 때문에 경쟁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삼성전자나 TSMC는 경쟁 관계에 있죠. 팹리스들이 설계도를 파운드리에 넘기면 그냥 뚝딱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설계도를 그대로 구현할 수 있는 기술력이 뒷받침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이 팹리스들은 더 고도화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파운드리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삼성전자나 TSMC와 같은 파운드리가 증설을 하게 되면 공정들마다 반도체 장비들이 필요한데요. 이 파운드리에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들이 바로 이쪽에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나 TSMC와 같은 이 글로벌 파운드리의 반도체 장비를 납품할 수 있는 회사가 극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 언뜻 보면 갑을 관계 같이 보이는데 이 ASML 같은 회사들을 슈퍼을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팹리스, 파운드리 그리고 이 반도체 장비 업체들까지 매우 높은 기술력을 요하기 때문에 이쪽 산업 자체가 진입 장벽이 정말 높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신규 플레이어들의 진입이 쉽지가 않아요. 중국이 반도체 굴기 하겠다고 정말 오랜 기간 정말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잘 안 되죠.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올 때마다 이런 대표 기업들이 그 수혜를 온전히 누리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높은 기술력 때문입니다. ETF의 가장 큰 장점은 개별 종목에 대한 이해가 없어도 유망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 반도체만큼은 정말 무조건 ETF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반도체 밸류체인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 그리고 개별 종목에 대한 분석은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반도체 ETF라고 하면 SOXX가 있습니다. 기초지수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반도체 설계, 공급, 제조, 유통과 관련된 30개 대표 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글로벌 반도체 업종 대표 지수인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의존도가 높은 국내 증시에 있어서는 S&P 500만큼이나 중요한 인덱스이기도 합니다. 실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관관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두 종목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셔서 S&P 500보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편입비 상위 20개 종목인데요. 반도체 관련된 주옥 같은 종목들이 모두 편입이 되어 있지요. 미국 상장 종목들에만 투자를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한국 상장 종목들은 당연히 편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가별 비중을 보면 이 대만과 네덜란드가 보입니다. TSMC는 대만 기업인데 뉴욕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 이 ASML은 네덜란드 기업인데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SOXX를 S&P 500이 아닌 S&P 500 IT 섹터 ETF XLK와 연도별 성과를 비교를 해 봤습니다. 지난 수년간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섹터가 IT인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XLK, 즉 IT 섹터보다 성과가 훨씬 좋습니다. 2013년부터 SOXX는 XLK 대비해서 매년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작년 한 해 XLK가 43.6%를 기록했는데 SOXX는 52.7%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IT, 특히 반도체라는 것은 사이클이 있어서 10년치 성과를 쭉 보시면 좋았다가 1년을 쉬고 또 2년이 좋았다가 1년 쉬고 반복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사이클대로라면 올해는 조금 쉬어야 하는 타이밍인데, 지금은 반도체 수요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다 보니까 올해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S&P 500 IT 섹터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40%를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의 영향력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애플도 많이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작년에 좋았으니까 IT 섹터가 좋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IT 섹터에 가장 크게 기여한 종목이 바로 포트폴리오에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입니다. XLK에 편입되어 있는 반도체 종목들만 따로 뽑아 본 것인데요. MXIM 이 종목만 빼고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MXIM이라는 종목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는 없는데 또 다른 반도체 ETF인 SMH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TSMC가 없죠. TSMC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대만 기업인데 S&P 500은 미국 기업에만 투자를 합니다. XLK와 SOXX를 비교를 해서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요. 두 줄로 정리를 해드리면 작년 한 해 S&P 500에서 가장 뜨거웠던 섹터가 IT인데 그 IT 중에서도 가장 뜨거웠던 산업이 반도체다. 그리고 올해 IT의 기세가 다소 주춤한데 그 주춤한 IT와 달리 반도체는 올해도 달린다.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ETF에 투자해야지 라고 결심을 하게 되면 SOXX와 SMH 선택의 기로에서 또 고민을 하게 됩니다. 기초지수의 네임밸류만 놓고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압도적인데요. 작년 한 해 SMH가 투자자들의 많은 선택을 받으면서 SOXX와 SMH의 순자산 규모만 비교를 해보면 SMH가 몸집을 좀 많이 키웠습니다. 그래서 두 ETF의 순자산 규모가 이제는 비등비등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 SOXX가 아닌 SMH를 선택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 종목 때문일 것 같아요. 바로 인텔이죠. 어지간한 반도체 종목들 작년 한 해 100%씩 다 올랐는데요. 인텔만 혼자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물론 최근에는 다시 수익률을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작년 한 해만 놓고 보면 반도체 관련주 중 최악의 흐름을 보인 종목이 바로 인텔이었죠. SOXX 편입비 상위 종목 다시 보여드리면 인텔의 비중이 8%입니다. SMH와 SOXX의 가장 큰 차이는요. 바로 한 개 종목 비중의 상한이 다르다라는 건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8%인 반면에 SMH는 20%의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SMH와 SOXX의 연도별 성과를 비교해 본 것인데요. 특정 구간별로 끊어서 보면 분명 수익률이 더 벌어지는 구간은 있었겠지만 연간 단위로 과거 10년치를 비교를 해보면 누가 더 잘했다 혹은 못했다를 판단하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수익률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은 이유는 투자하는 종목들이
비슷비슷해요. SOXX 그리고 SMH의 종목 편입비를 비교를 해본 것인데요. 브로드컴은 SOXX는 7.67%를 보유하고 있고 SMH는 4.84%를 보유하고 있고 여기서 여기를 뺀 숫자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즉 SOXX는 브로드컴이라는 종목을 SMH 대비해서 2.83%포인트 더 가지고 있다. 이 표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개별 종목들 간의 편입비는 뭐 다 다릅니다만 이 겹치는 종목들의 비중을 다 더해보면 둘 다 92% 수준으로 절대적입니다. 인텔 비중이 높아서 SOXX가 아니라 SMH로 간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사실 이 표를 보면 두 ETF를 선택함에 있어서 인텔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SMH도 인텔을 6%나 투자를 하고 있어요. 절대 비중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요. SMH 내에 다른 종목들이랑 비교를 해봐도 인텔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오히려 SOXX냐 SMH냐를 선택을 하실 때는 이 TSMC에 대한 선호도를 고려를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TSMC SOXX는 3.75% 수준인데요. SMH는 무려 15.46%를 차지하는 종목입니다. 두 ETF 간의 TSMC의 차이가 무려 11.71%포인트가 나죠. 나는 TSMC가 좋다. 그러면 SMH를 선택하시면 되고 나는 특정 종목 비중이 너무 높은 것이 싫다라고 하시면 SOXX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연도별 성과를 다시 보여드리면 2020년 SMH가 SOXX보다 조금 더 좋았고요. 올해는 조금 더 부진한데 이 차이 역시 TSMC이죠. TSMC 작년에만 2배 이상 올랐습니다. SOX에만 있는 종목들이 9개고요. 편입비는 7.5%고 SMH에만 있는 종목들이 4개고 그 종목들의 편입비를 더하면 7.03%입니다. 어느 한쪽이든 간에 엄청 차별화된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두 ETF 간의 수익률 차별화 요인이 될 수가 있는데 특정 종목의 편입비가 7%씩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쪽에서 혹은 이쪽에서 수익률 차별화가 발생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TSMC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은 표인데요. SMH 편입 종목 중 1년 수익률 기준으로 베스트 5개 그리고 워스트 5개를 정리를 해 놓은 건데 1년 수익률 100%인 종목이 워스트 5 안에 들어 있습니다. 1년 동안 2배 오른 종목이 뒤에서 5번째라는 거는 굉장히 좀 충격적이지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얼마나 성과가 좋은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표이기도 합니다. 작년 한 해는 성장주 그리고 기술주들이 무분별하게 상승하는 시장이었다면 올해는 기술주 중에서도 실적 성장세가 뚜렷한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들의 차별화가 두드러질 것으로 시장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올해 가장 믿을 수 있는 기술주는 반도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주 ETF 하나를 고민하신다면 SMH 또는 XOXX를 통해서 반도체 산업의 호황에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TF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